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김명문 영어학개론 2022년 3, 4월 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 2월 달에 이제 통사론, 스쿨 그라마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3, 4월에는 이제 나머지 history, phonetics, phonology, morphology, semantics, pragmatics 이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 4월 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영어로 밥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영어로 이제 이렇게 먹고 산 지가 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영어라는 과목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과목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거로 박사도 받고 또 대학교 교수도 하고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 영어,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끔 해주는 이 영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영어에 대한 어떤 일종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있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 영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떤 것일까?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어사라 그럽니다. 사자는 히스토리죠. 영어의 역사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영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대륙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프랑스죠. 이쪽이 프랑스. 여기가 이제 그 브리튼 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국이라고 알고 있는 영국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섬이 우리는 이제 대영 제국. 저도 이제 영국 가기 전에 솔직하게 뭐 면적까지는 잘 몰랐죠.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인구도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영국 가면 그냥 선진국이구나, 뭐 대영 제국이구나, 뭐 세계 식민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뭐 요 정도, 뭐 영국 신사, 뭐 요 정도만 빅벤, 뭐 이런 거만 알고 갔었는데, 근데 가서 자세하게 보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이 크기가 약 25만 평방킬로미터라 그래요. 그럼 25만이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한반도, 남북한 합한, 제주도까지 합한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미터래요.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조금 큰, 별로 안 크죠? 사실 뭐 한반도와 거의 비슷한 땅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는 얼마일까? 인구가 한 6천만 된다 그래요. 6천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남북한 합하면 7천만이 넘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영국은 수많은 인구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죠. 이민 안 갔더라면 인구가 더 많을 텐데 많이 호주로 가고 뉴질랜드로 가고 캐나다로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구는 뭐 한 5,500에서 6천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거의 한반도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나라입니다. 현재 이제 물리적으로 인구는 약 한 6천만 정도 됩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영국 사람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브리튼 혹은 UK라고 부르기도 하고 잉글랜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나라는 한 나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나라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자, 밑에 여기 노란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잉글랜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라고 부르는 잉글랜드. 그리고 북쪽에는 스코틀랜드라 그럽니다. 이쪽은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그리고
여기 서쪽에 조그마한 여기 나라는 웨일즈라 그렇습니다. 웨일즈.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조그마한 섬의 반, 그 쪼개가지고요. 반은 더 되겠다. 한 3분의 1 정도. 밑에가 3분의 2. 요 위쪽에 3분의 1 정도 되는 요 섬 나라가 노던 아일랜드입니다. 노던 아일랜드. 그리고 그 밑에는 영국이 아닙니다. 요 밑에는 어디냐면, 밑에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색깔이 다른 게 안 나오네. 색깔이 다른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냥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Republic of Ireland. 아일랜드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영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자, 잉글랜드 플러스 웨일즈 플러스 스코틀랜드 플러스 노던 아일랜드. 요 네 나라를 합해서 우리가 보통 영국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란 이름 자체는 사실 잉글랜드에서 온 거죠. 잉글랜드의 한자음입니다. 한자음이 영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 그러면 사실 잉글랜드만 칭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국은 사실 다 합해서 영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잉글랜드의 한자음입니다. 그러면 요 네 나라를 합한 영국 사람들이 부르는 나라의 명칭은 뭐냐면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이 뭐냐면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Great Britain이 또 뭐냐면요. 요 세 나라를 합해서 또 Great Britain이라고 그래요. 아, 참 명칭 아주 피곤합니다. 그 영국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Great Britain 혹은 그냥 브리튼이라고도 하고요. 잉글랜드라고도 하고요. UK 줄여서 UK라고도 하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나라 명칭이 막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잉글랜드, FIFA, 축구협회 있잖아요. 전 세계 축구협회 FIFA에 가면 잉글랜드를 씁니다. FIFA에서는 브리튼이라든가 유나이티드 킹덤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FIFA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가 4개의 나라가 각각 소속이 돼 있어요. 나라로. 회원이. 그래서 월드컵을 하게 되면 이 4나라가 다 참가합니다. 어떨 때는 이 4나라가 지역 예선을 다 통과해가지고 본선에 올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본선에는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정도 올라오지 그 잉글랜드만 올라오죠. 나머지는 지역 예선을 통과를 못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름들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도.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잉글랜드, 그 다음에 그레이트 브리튼, 아니면 UK 이 3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이 하얀색 Republic of Ireland는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 1948년인가 독립을 했을 거예요. 독립을 해서 이제 독립국가입니다. 독립국가. 그래서 Republic of Ireland 독립국가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잠잠해졌지만 1980년도, 90년도, 2000년 초반까지 아주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 노던 아일랜드가 이 유나이티드 킹덤 혹은 그레이트 브리튼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우리 남쪽 아일랜드와 통일하겠다 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노던 아일랜드가 잉글랜드로 하여금 우리 독립시켜주라. 우리 독립해가지고 우리 아일랜드, 우리 원래 아일랜드 우리 나라와 통일하겠다. 그래서 통일된 아일랜드 국가를 이루겠다라고 요구를 했죠. 잉글랜드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줬습니다.
그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노던 아일랜드는 지금도 잉글랜드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웨일즈도 마찬가지고 식민지고요. 스코틀랜드도 식민지입니다. 잉글랜드에. 지금도 식민지예요. 그래서 총독이 파견돼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스코틀랜드에 가면 잉글랜드의 총독을 파견했어요. 식민지니까. 노던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총독이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려고 투표까지 했죠. 근데 부결이 됐잖아요. 거의 50대 50 나와가지고 49.9 몇 퍼센트대 50.0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결이 됐어요. 또 다시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라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이게 왜 그럴까?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역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페이지 138페이지 제일 위에 고대 영어 해가지고 AD 43년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AD 43년. 연도를 449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AD 43년까지 지금의 잉글랜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잉글랜드 지역에, 여기가 이제 런던이 여기 있습니다. 런던. 그래서 테임즈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영국에서 가장 살기가 좋아요. 날씨도 나름 좀 온화하고요. 겨울이 제가 런던에서 살 때, 이제 박사과정을 제가 런던에서 했기 때문에, 런던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꽤 오래 살았는데, 제가 한 5년 좀 더 살았나? 하여튼 런던에서만 5년 좀 살았어요. 살 때, 겨울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혹한이 온다든가, 영하 10도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겨울이라도 거의 영상 10도, 가끔 한 번씩 영하로 떨어질 때 있지만, 겨울 내내 한 번 할까 말까 정도. 그렇죠. 눈도 거의 안 옵니다. 눈이 한 번 올까 말까 그 정도. 런던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런던은 온도는 그렇게 낮지를 않는데, 이제 잘 알다시피, 들어서 알다시피, 비가 자주 와요. 그리고 음침하고, 스산하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혹한은 아닌데, 약간 으슬으슬하게 춥고 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감기에 잘 걸려요. 하여튼 그런 기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서부터 10월까지는 정말 아주 날씨가 좋아요. 그냥 거의 온도도 한 20도에서 25도 사이, 하늘도 파랗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언제부터 AD 43년까지 기록에 등장하는 게 이게 나온다. 역사책에 나오는 게 AD 43년부터 기록이 돼요. 자,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요 중심에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켈트족이라 그랬습니다. 켈트족. 이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켈트족도 크게 인종학적으로 보면 게르만족에 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게르만족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럽에는 이제 크게 인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자, 게르만족이 있고요. 그죠? 게르만족 있고. 그 다음에 슬라브족.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구권 전쟁하는데 그쪽 사람들. 그리고 이제 라틴족이라 그래서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요런 쪽에 있는 사람들 라틴족이라고 크게 인종학적으로 세 종류로 크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게르만족, 슬라브족, 라틴족. 그래서 요 이쪽 런던 지역에 살았던 켈트족도 크게 보면 게르만족이에요. 그래서 키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도 워낙 국제화가 되고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하다못해 영어 학원도 다니면서 우리 영어 학원에 뭐 미국 사람도 보고 영국 사람도 봐서 이 백인이 나름 그래도 좀 익숙한데, 저 때는 요새 라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 때 제가 백인을 처음 본 게 대학교 가서 영어 회화 시간에 선생님으로 오신 분을 처음 봤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는. 텔레비전에서 보고 신문이라든가 잡지를 통해서는 백인을 많이 봤지만 실물로 내 눈으로 진짜 지근거리에서 본 거는 대학교 영어 회화 시간에 가서 처음 봤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이 파란 눈에 노란 머리, 키도 큰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인형 같기도 하고 신기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켈트족. 근데 이제 서구식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명적으로 보면 되게 좀 야만족에 가깝죠. 막 주로 가죽옷 같은 거 입고 그냥 이렇게 뭐 돌망치 들고 다니면서 사냥해서 먹고 살고 막 그런 채집에서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고 우리 역사책에. 그래서 주로 이제 잉글랜드 사람 입장에서 기술한 거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사람 쪽에서 편해서 기술하니까 상대방을 항상 안 좋게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켈트적으로 그런 식으로 묘사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AD 43년까지 켈트족이 런던 요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AD 43년에 이 유럽 이 본토에서 이렇게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누가 침략을 했느냐? AD 43년에 로만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다스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석에 있는 끝에 있는 영국 섬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여기에 켈트족이 뭐 게임이나 택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인가 전쟁을 하는데, 유크레인 전쟁하는데 뭐 게임도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짝이죠. 이 로마 이 군단 기병들하고 뭐 도끼 들고, 그것도 돌도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뭐 전쟁 게임이 안 되죠.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여기를 다 정복했죠. 그래서 무려 얼마냐면 계산해 보면 얼마나 되죠? 거의 500년이죠. 거의 500년 가까이. 그렇죠. 500년 가까이. 500년 가까이 로마가 지배합니다. 식민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의 식민 지배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정책이 뭐냐면 로마는 문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면 가급적이면 그 식민지 지역에 뭐 종교, 뭐 정치제도, 문화 이런 것을 인정을 해줘요. 반면에 무엇만 뺏어가냐면 외교권, 국방권, 그 다음에 이제 주권, 요것만 딱 뺏어가는 거예요. 주인은 나다. 나를 섬겨라. 그러나 나를 잘 섬기면 니네들 모든 죄도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우리 영년으로 1년 영년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부터 계산해서 지금 서기 2022년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가 영년이겠죠. 그죠? 혹은 1년.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그렇죠?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거예요. 이거 잘 보면 그때 성경 글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이지만 유대교의 그 종교의 모든 문화를 인정해서 유대 자체 헤롯 왕도 있었고요. 유대 나라의 왕도 있었고요. 종교 제사장이라든가 모든 그런 풍습을 다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뭐만 뺏어간 거죠? 주권하고 외교권, 국방권, 뭘 뺏어갔어요? 세금 같은 걸, 이런 것만 뺏어갔어요. 또 그래서 그런지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피지배 민족들이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을 잘 안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이잖아요. 문화라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태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리의 그 찬란한 문화, 지금 가도 그런 문화 유적을 만들고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도. 근데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찬란한 문화를 로마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기술을. 그런 부흥. 그런데 식민지를 가게 되면 로마는 그 문화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가보면 지금도 그 흔적이 있는데 가서 성벽을 쌓고 성을 짓고 도로를 쫙 깔고 그런 어떤 지금으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초가집 짓고 푸세식 살고 있을 때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아파트도 짓고 화장실이 어디로 들어와요? 집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부엌도 근대화되고 현대화되고. 여러분 옛날에 부엌 정제라고 하는데 가보면 지금 얘들은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이런 어떤 사람의 편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 문화적으로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가 가면 그 로마의 어떤 그런 삶의 문화를 식민지에 그대로 이식시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풀로 초가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얼기설기 지어놓고 화장실은 없고 그냥 땅에 저기 그냥 밖에 가가지고 대충 하고 그러던 이 켈트족들이 로마의 그 찬란한 문화, 그런 주거 문화, 의식주 문화를 보고 배우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나쁠 거 없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문화를 그대로 이식시켜주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번듯하게 좋은 집 짓고 살고 좋은 의복에 음식 문화도 발달해서 여러분 이제 이태리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태리나 프랑스는 이 요리나 음식이 엄청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제국은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영국 알죠? 영국 하면 음식 되게 맛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 독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나라를 자랑을 했어. 영국이나 저기 이태리나 저기 프랑스 사람들 와서 자기들 음식 문화 최고다. 영국 니네 음식이라는 게 있냐? 영국 니네 음식이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비꼬고 무시하는 듯하게 쫙 말을 하니까 영국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놈들이 우리는 있잖아. 이렇게 말해. 이태리고 프랑스가 자기네 나라의 요리책이 이렇게 두껍다고 말했어요. 요리 종류도 많고 그냥 재료도 많고 이게 우리 이렇게 듣고 와. 영국이 너네 요리책 뭐 한 장이나 되니? 한 장 되니? 두 장 되니? 그러니까 비유가 팍 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거든. 영국 음식이라고 여러분 내놓은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다가 우리는 있잖아. 음식 요리책은 되게 가벼워. 근데 뭐는 두꺼운지 알아? 요리를 해서 먹는 테이블 매너.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에 관한 A범절에 관한 책은 이렇게 두꺼워. 그랬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면 테이블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뭐 포크가 오른쪽에서 몇 개 놓고 어쩌고 놓고 접시도 세 단으로 놓고 뭐 그런 복잡한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그만큼 영국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었는데 땅덩어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 로마가 가서 그런 문화를 이식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켈트족 입장에서는 로마가 자기들을 식민 지배하는 그런 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따뜻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좋았냐면 이번에 우리가 유크레인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대제국이 자기들을 식민지 삼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지켜주면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안 해. 이번에 유크레인에서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랬잖아요.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나토 군대가 와서 주둔을 한단 말이에요. 독일이라든가 폴란드에는 주둔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폴란드라든가 독일을 치면 그 나토군이 전 유럽과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근데 유크레인은 나토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한데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큰 나라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군대가 와서 주둔해 있으니까, 바이킹족이라든가, 스웨덴 쪽에 그 바이킹족들 있잖아요. 해적들. 우리 여기를 침공을 안 하는 거예요. 로마가 있으니까, 무서워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켈트족은 로마의 지배가 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잘 지냈어요.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AD 449년에 여기에 살던 로마인들이 철수를 해서 이태리 로마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여튼 그때 이제 로마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봐도 로마가 굳이 여기까지 가서 식민지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여기 뭐 지하 자원이 많다든가 뭐 얘네들을 데려다가 뭐 노예로 쓴다든가 그런 것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 로마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철수를 해버렸네. 철수를 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기에 갑자기 무주 공산이 된 거죠. 자, 꼭 유크레인하고 비슷해. 독립을 하긴 했는데 힘도 없지, 군대도 없지, 뭐 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어때요? 이거 밥이거든, 밥. 마찬가지요. 여기에 이제 뭐 노르망디에 있는 저쪽 위에 바이킹족이라든가 이쪽 근처에서 살고 있는 이제 또 다른 게르만족들의 일파. 게르만족이 이제 워낙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도 인종학적으로는 몽골리안이잖아요. 근데 몽골리안이라 그래서 몽골리안이 하나로 통일된 제국을 이루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몽고 따로 우리가 몽고족이잖아요. 몽고 따로 있죠. 우리 따로 있죠. 북한 따로 있죠. 만주족 따로 있죠. 일본도 여러분 몽골리안인지 아세요? 이거 물으면 얘들이 다 놀리더. 일본이 몽골리안이에요. 일본 우리하고 똑같은 인종이에요. 몽골리안이에요. 몽골리안.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인종이 몽골리안인 줄 아세요? 왜? 백인 유럽을 침공을 해서 지배를 한 인종이 딱 몽골리안이에요. 몽골리안. 징기스칸.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징기스칸이거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대요. 유럽에서 애들이 울면 야 징기스칸 온다. 그 이름은 뚝 울음을 그쳤다는 소리. 그만큼 무섭다라는. 우리는 호랑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1970년도 후반에서부터 90년도 거의 후반까지 유럽을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뭘로? 자동차로? 전자제품으로. 유럽을 초토화시켰어요. 제가 처음에 영국을 간 게 80년대 후반쯤 갔거든요. 1980년대 후반에 갔는데 그때 영국 가니까 영국의 백화점, 마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하여튼 뭐 이마트 뭐 그런 마트들. 혹은 백화점 가면 전자제품 코너에 가보면 올 일제 뭐 소니, 파나소닉, 히다치 이름도 뭐 무지하게 많아. 하여튼간에 텔레비전이 100대가 있다 그러면 99대가 일제야. 그 다음에 자동차. 유럽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세대 중에 한 대는 일제예요. 뭐 어마어마하죠. 또 그 이외에 카메라는 지금도 다 캐논이라든가 니콘 쓰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초토화된 거예요. 일본한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경제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The second Genghis Khan invaded. 그러니까 제2의 징기스칸이 침공을 했다. 그 제2의 징기스칸이 뭐예요? 일본을 말한 거예요. 일본이 몽골리안이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라 해야 돼? The third 징기스칸 인베드가. 한국이 이제 3회 징기스칸 대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듯이 게르만족도 크게 보면 게르만족이지만 그 안에 일파가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독일에서 사는 게르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어디에 사는 누구에 사는 그 중에 앵글로족도 있었고요. 뭐 섹선족도 있었고요. 종족이 엄청 많아요. 게르만족이 파중에. 근데 그 중에 앵글로족하고 섹선족이 대부분을 이루는 게르만족의 한 일파가 이 동네에 살고, 이 동네. 프랑스 북부 지역에. 그 프랑스 북부 지역을 노르망디라 그래. 말 그대로 노르드, 북쪽에 노르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살던 앵글로족하고 섹선족이 침공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 로마 애들이 잘 닦아놓은 거야. 도로도 닦아놓고 집도 지어놓고 제법 잘 해놨어.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켈트족들은 이거 힘이 하나도 없네. 이거 밥이네. 가가지고 이 노르망디족이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하고 이 노르만에 살고 있었던 이 앵글로 섹슨족들은 차이가 있어요. 로마족은 여기에 이 런던 지역을 침공을 했을 때 여기서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소수가 가서 식민지만 삼고 지배층만 삼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반면에 앵글로족하고 섹선족은 저기를 살러 간 거예요. 여기 살러 간 거예요. 지배하러 간 게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상류층만 조금 지니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고 간 거예요. 살려고 갔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켈트족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켈트족을 전부 다 몰아냈습니다. 앵글로 섹슨족이. 그래서 449년까지는 켈트족 혹은 켈트족 플러스 로만족이 같이 살고 있다가 앵글로 섹선족이 오니까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던 켈트족들이 다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앵글로족하고 섹선족이 와서 켈트족을 다 죽였어요. 같이 살자가 아니라 죽였어요. 쫓아냈어요. 자기가 살려고. 근데 켈트족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아니, 칼 들고 총 들고 온 사람을 어떻게 맨몸으로 싸워서 이겨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이 켈트족들이 스코틀랜드로 도망갔어요. 웨일즈로 도망갔어요. 그다음 바다 건너 아일랜드로 도망갔어요. 제가 가서 이제 살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여기 가면, 여기를 딱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황량하고요. 하루 종일 바람, 비, 겨울은 눕고, 눈 내리고 춥고, 농사를 하나도 지을 수가 없어요. 가보면 정말 이렇게 그냥 황량합니다, 황량해. 쫓아버려요. 그 켈트족이 쫓아가고 잉글랜드 가서 보니까 이 앵글로 삭슨족, 여기는 살 곳이, 너네 거기 살아, 그러면. 더 이상 안 쫓아. 살아. 여기도요, 큰 산맥이 하나 있어요. 이 산맥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가 어때요? 비바람이 한 10개월을 불면 춥고 비바람 불고 황량합니다. 제가 석사를 여기서 했어요. 석사를 여기에 있는 웨일즈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웨일즈 유니버시티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빨간 책 변형생성 문법이란 무엇인가,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라마, 트랜스포메이셔널 신텍스를 쓰신 앤드류 라드포드 교수님이 거기 계셨거든. 네, 그래서 그분한테 그거 배우러 갔어요. 통사람 배우러 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석사를 2년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 동네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춥습니다. 하루 종일 비바람 붑니다. 영국 애들이 가서 보니까 산맥도 큰 게 있고 넘어가 보니까 살 곳이 못 돼. 건드리 살아. 여기는 이제 여기도 가봤거든요. 제가 이 동네도. 이 동네는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라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거예요. 시간 나면 꼭 가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호수하고 강하고 뭐 산과 들판이 이게 어우러져 있는 게 꼭 엽서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그 낭만파, 자연 낭만파의 최고 시인이 누굽니까? 워즈워드잖아요. 워즈워드가 여기 출신이에요. 내가 가서 보니까 워즈워드 생가도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워즈워드의 시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자연 환경이 참 판타스틱합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 너무 좋은 거야. 잉글랜드 애들 앵글로 삭슨족이 다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쫓겨났다가 여기 바다잖아요. 도망간 거 이렇게. 그래서 아일랜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켈트족은 지금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남북 다 합해서 요 사람들이 다 켈트족. 종족이 틀려요. 잉글랜드, 지금 우리가 잉글랜드라고 보는 이 땅은 앵글로 삭슨족이에요. 인종이 달라요. 그래서 요 켈트족이 쫓겨가서 서쪽으로 가서 만든 나라가 웨일즈, 바다 건너 가서 만든 나라가 아일랜드, 북쪽으로 도망가서 만든 나라가 스코틀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가 이제 앵글로 삭슨족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잉글랜드가 된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라는 이름은 앵글로 족속이 사는 땅, 그래서 원래는 앵글로 란드였어요. 앙글로 란드. 그게 발음이 잉글랜드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449년에 앵글로 삭슨족들이 지금의 런던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살던 켈트족을 몰아내고 만든 나라가 잉글랜드가 되겠어요.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49년에 앵글로 삭슨족이 지금의 영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가서 켈트족을 몰아내고 만든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고 이때 여기서 썼던 언어를 우리가 바로 잉글리시라고. 이게 바로 영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고대 영어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영어. 고대 영어는 AD 449년에서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되자면 1066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때까지를 우리가 고대 영어라고 부르습니다. 자, 그럼 이 고대 영어의 특징은 뭘까요? 앵글로 삭슨족이 누구라 그랬어요? 독일이라 그랬죠. 독일. 게르만족. 자, 게르만족이 유럽 본토에서 독일말을 쓰고 있다가 449년에 잉글랜드 땅으로 가서 잉글랜드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썼던 언어가 잉글리시예요. 그러면 이때 이 잉글리시는 고대 독일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고대 영어는 고대 독일어하고 비슷해요. 고대 독일어의 어느 한 지역 방언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고대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뭐죠? 이 격이 있죠. 격, 성. 여러분 1격, 2격, 3격, 4격 그런 거 아세요? 그죠?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중성에 따라서 격변화하는 거. 격변화가 존재합니다. 변화, 인플렉션. 그리고 단어가 전부 다 뭐기서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고대 독일어하고 똑같아요. 사실 고대 영어는 말이 고대 영어지 사실 고대 독일어예요. 독일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전혀 영어 같지 않아. 독일어 같아요. 보면 뭐 독일어 보면 중성, 여성, 남성, 격이 데어 다스, 딤 다스, 디 데어 뎀 다스 그런 거 있잖아요. 독일어 배운 사람 아실 거예요. 데어 다스, 뎀 다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격변화 막 다 해요. 그게 바로 고대 영어예요. 사실 이 고대 영어에서 우리하고 사실 지금 영어하고는 별이 아니라 99.99%는 관계없어요. 어휘가 몇 개씩이나 좀 잔재적으로 남아있는 거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고대 영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거의 고대 독일어입니다. 그 특징이 고대 독일어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8페이지 밑에 보면 고대 영어의 특징, 어순이 중요하지 않는 종합적 언어의 뜻.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격변화를 하고요. 남성, 여성, 여성, 중성. 요렇게 인플렉션 랭귀지들은 어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발달된, 이런 식으로 발달된 언어가 이제 라틴어잖아, 라틴어. 라틴어는 어순이 없어요. 그래도 다 뭐가 주어든지 동사인지 다 알아냅니다. 왜냐하면 격변화 때문에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순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언어를 우리가 종합언어라고 해요. Syntactic langu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영어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13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명사, 형용사, 지시대명사, 동사 등에는 복잡한 어미 변화, 인플렉션이 있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대 독일어의 한 방언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게 고대 영어의 특징이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고대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고대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 앵글로색선족이 가서 살았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고대 독일의 고대 영어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앵글로색선족, 고대 게르만족이 지배하고 살았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잉글랜드 사람들 앵글로색선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종학적으로 앵글로색선족이에요. 우리는 인종학적으로 뭐라고요? 몽골리안. 그 다음에 이제 1066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앵글로색선족이 다 일이 이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잉글랜드를 만들고요.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었어요. 켈트족은 다 쫓아버리고. 그런데 그로부터 600년이죠. 그쵸? 그 600년. 600년 후에 아까 말했던 여기 노르망디 지역에 살던 게르만족. 자기 친척이죠. 원래 이 앵글로색선족이 어디에 살았어요? 이 북쪽에 있는 노르망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독일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0% 다 이주한 건 아니고요. 일부부가 갔고요. 일부분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LA를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LA 간 사람들과 우리하고 이렇게 결혼도 하잖아요. 결혼도 서로 하고, 교포들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LA 놀러 가기도 하고, LA 사람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꼭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에서 이제 여기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겠죠. 심지어는 어떤 왕은 있잖아요. 여기 가서 평생 산 사람도 있어요. 잉글랜드 왕인데. 자기 고향.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여기가 더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여기는 프랑스의 문화권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게 크게. 지금 보니까 나라 이렇게 지금 그때는 그냥 지역적으로 이렇게 살았지 뭐 크게 나라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게르만족인데 불구하고 여기 살면서 이게 프랑스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게르만족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불어를 썼어요. 그거보다 노르만 프렌치라고 그래요. 노르만 프렌치. 노르만들이 쓰는 프렌치다. 근데 그게 인종학적으로는 뭐라고요? 앵글로색슨족이라고요. 게르만족이라고요. 근데 걔네들 오랫동안 프랑스 땅에 살면서 불어의 영향과 이 프랑스의 문화 영향을 받아서 인종은 독일 사람이지만 게르만족이지만 문화나 풍습이나 언어는 전부 다 프랑스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프랑스 가면 있잖아요. 북쪽 프랑스하고 남쪽 프랑스하고 지역 감정이 엄청 심합니다. 왜냐하면 북쪽 프랑스는 게르만족들이에요. 게르만족들. 생긴 게 가보면 어때요? 머리가 노랗고 파랗고 키도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프랑스 가서 라틴족 원래 골루족이라고 하는데 원래 프랑스 적은 있잖아요.
키도 좀 작아요. 그리고 눈이 까매요. 머리칼도 까맣습니다. 그게 원래 라틴족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막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는 뭐라 그러냐. 우리 진짜 프랑스는 남부가 진짜야. 그 사람도 그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도시 마르세유 도시가 그 사람들은 우리 프랑스의 어떤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남프랑스하고 북프랑스하고 엄청 지역 감정이 되게 심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다 이제 하나의 프랑스로 문화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게르만족이 노르망디 지역에 살면서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프랑스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노르망디 지역의 듀크였었던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 지역 영주죠, 영주. 이 노르망디 지역의 듀크였거든요. 자, 이 사람을 잘 보면, 자, 인종학적으로는 앵글로색슨족이에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프랑스예요. 말도 불어를 쓰고요. 옷도 프랑스식으로 입고요. 음식도 프랑스식으로 먹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앵글로색슨족과 잉글랜드에 살고 있는 앵글로색슨족이 어때요? 교류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 프랑스화 됐고, 여기는 아직도 이제 옛날에 영국의 그 고대 독일어 앵글로색슨족의 그 문화라든가 언어의 습관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잉글랜드 지역에 1066년에 왕이 죽습니다. 왕이 죽어요. 왕이 죽자 자손 없이 왕이 죽어버려요. 아들이 없이 죽어요.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계승 이제 쟁탈이 벌어지겠죠. 자, 그때 이 노르망디 지역에서 듀크를 하고 있던 윌리엄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왕이 계승에 자기도 해당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결혼에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귀족들은 거의 여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 살면서 LA에 가서 결혼하고 LA에 딸이 이리 오고 LA에 아들이 오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윌리엄이 계산해 보니까 나도 왕이 계승자네, 그런 거예요. 그래 가서 영국 애들한테, 야, 나도 왕이 계승자니까 나도 넣어주라. 이제 잉글랜드에서 웃기고 있네. 너는 거기서 듀크나에 뭐 여기까지 네가 날름날름해. 하지마. 그러니까 윌리엄이 열받은 거지. 아니, 나도 법적으로 계승자인데 왜 나를 빼? 이것들을 봐라.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여기를 침공을 해요. 그걸 노르만 인베이전이라고 그래요. 혹은 윌리엄스 인베이전. 윌리엄의 침공을 하는데 잉글랜드가 그냥 속절없이 당하죠.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노르망디의 듀크인 윌리엄이 가서 그냥 한 방에 무너뜨려요. 그냥 바로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가 킹이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1066년에 노르만 왕조의 시작. 이거 노르만 왕조의 시작이라고. 노르만 왕조 시작. 이제 왕이 딱 되는 거 자기가.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노르망디의 듀크이면서 킹 오브 잉글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 오브 잉글랜드가 돼서 이제 영국 가갖고 이제 왕 노릇을 하는데 문제가 언어학적으로 노르만 왕조는 다 불어를 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랑스화되어 있는 게르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잉글랜드는 아직도 뭐를 쓰고 있어요? 옛날에 앵글로색선어를 쓰고 있어요. 고대 독일어를 쓰고 있죠. 물론 이제 고대 독일어도 많이 바뀌었겠죠. 어쨌든 간에 5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언어가 불어하고 고대 영어하고 섞인. 자, 왕실에서는 불어를 써요. 국민들은, 일반 평민들은 고대 독일어 고대 영어를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상류층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상류층 사람들이 입는 옷, 상류층 사람들이 하는 말, 상류층 사람들이 쓰고 있는 뭐 집, 차 이런 걸 우리가 본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 셀럽들이 하는 거 자꾸 우리가 흉내를 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뭐 김태희가 뭐 입고 나왔다더라 그러면 그거 불티나게 팔리고, 전지현이가 뭐 핀을 했대더라 그러면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또 누가 뭐 가방을 샀대더라 그러면 다 팔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왕실에서 쓰는 문화, 왕실에서 쓰는 언어를 일반 서민들이 흉내내기 시작해요. 흉내를 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불어 문법은 말 못하고 단어만 채용을 합니다. 단어만. 우리나라가 그렇죠? 자, 여러분,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남대문 시장, 일반 서민들이 영어를 씁니다. 뭐를 씁니까? 컴퓨터, 핸드폰, 뭐 이렇게 영어로 쓰잖아요. 그런데 영어 문법은 못해요. 단어만 갖다 채용해 쓰는 단어만. 야, 너 헤어스타일 좋다? 머리 모양 좋다. 그러면 되는데 헤어스타일 좋다고 그래. 영어로 써요. 그죠? TV, 라디오 다 영어입니다. 마치 앵글로색선족 서민들이 왕실에서 쓰는 불어의 단어를 갖다 채용해 쓰기 시작해요. 단어는 채용하고 뒤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사만 붙여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불어는 고대 영어처럼 인플렉션이 없어요. 1격, 2격, 3격이 없어요. 그래서 격변화가 없는 단어를 가져다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대 영어의 문법과 불어의 단어가 짬뽕이 된, 우리식으로 말하면 콩글리시기도 하고 한국어하고 영어를 섞어가지고 쓰는 그런 어떤 언어가 발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래 발달이 돼. 그러면서 불어의 영향을 받아서 인플렉션이 사라져요. 굴절이 사라지니까 어순이 고정이 됩니다. 조동사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자, 태블레스, 따블라스, 뭐 따블룸. 자, 원래 이제 단어들이 이렇게 굴절을 했어요. 굴절. 이건 주어, 목적어, 뭐 역적 이런 식으로 막 굴절을 했는데, 불어에는 굴절이 없어요. 그 전부 다 뭘로 통일해 버려요? 테이블 하면 이제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소유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격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순이 고정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is round. 이게 동사 앞에 오면 주어. I like table. 동사 뒤에 오면 목적어. tables. 요게 붙으면 소유격. 이런 식으로 이제 어순이 고정이 시작해. 이게 이제 프랑스 왕조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일어나는 어떤 노르만 왕조가 침공한 어떤 결과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순이 고정이 되고 굴절이 사라져요. 굴절이 사라지면서 단어가 불어 단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세영어라고 그랬습니다. 중세영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영어의 특징이 뭘까요? 굴절이 사라진다, 어순이 고정이 된다. 그래서 어순이 고정이 된 언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분석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어순이 자유스러운 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 종합 언어라고 그랬죠? Syntactic language. 영어로는 Analytic language가 분석 언어가 돼요. 그래서 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지금의 현대 영어하고 비슷한 중세 영어가. 왜냐하면 단어의 불어가 많이 들어왔는데 불어가 나중에 다 영어의 단어가 됩니다. 영어의 단어가, 지금 영어의 단어가 불어에서 온 단어들이 다 영어의 단어가 돼버려요. 마치 우리 한자어가 한국말 되듯이. 자, 예를 들자면 자, 한자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 국가. 한자잖아요. 우리 쓰잖아요. 근데 원래 한국말로는 그걸 뭐 나라라고 그래, 나라. 나라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뭐래요? 정부, 국가 이러잖아요. 올 한자를 한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중국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휘의 거의 60, 70%가 아마 한자일 거예요. 한자에선 온 어휘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지금 영어, 현대 영어의 약 40%가 불어입니다. 불어에서 온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영어로 알고 있는 사실은 불어인 거지.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네이션. 네이션이 불어입니다. 불어는 나스용 그래요. 테이블 불어입니다. 불어는 따블 그래요. 영어로는 테이블, 따블. 또 뭐가 있을까요? imagination, 상상, imagine 다 불어입니다. imagination 그래요, 불어로. 그 다음에 호텔 불어입니다. 센터 불어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어 40% 이상이 불어,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현대 영어 40%가 프랑스에서. 이게 언제 왔냐? 이때 온 거예요, 이때 온 거예요. 지금 현대 영어하고 거의 비슷한 게 중세 영어예요. 근데 고대 영어는 지금 영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독일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중세 영어부터 옵니다. 고대 영어는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시험이 잘 나와요. 특징이. 그래서 여기 특징 꼭 알아두세요. 어순이 고정이 되면서 분석 하나가 되고 굴절이 없었고 단어의 어휘가 불어에서 엄청나게 많이 건너왔다. 현대 영어의 약 40%가 불어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또 몇 프로는 어디서 왔을 거예요? 라틴어, 또 독일어, 고대 독일에서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섞여가지고 현대 영어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페이지 139페이지 거기에 쭉 설명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는 계속 불어를 썼었어요. 그렇잖아요. 서민들은 불어 섞었어요. 이게 서민들이 이제 이런 게 다 서민 영어가 된 거죠. 서민 영어. 그죠? 섞어가지고 이렇게 돼. 이게 서민 영어죠. 그 서민 영어가 중세 영어입니다. 그런데 왕실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실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1340년에 이 에드워드 3세하고 프랑스의 필립 6세라고 하는 왕하고 전쟁을 해요. 왜 전쟁을 했는가 복잡하니까 그건 설명하고, 하여튼 그거 생략하고 전쟁을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영불전쟁이 일어납니다. 영불전쟁.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요. 100년간 합니다. 100년간. 그래서 그걸 100년전쟁이라고도 그래요. 100 years war 이렇게도 해요. 100년간 전쟁을 해요. 그 100년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영국의 왕실에서 보니까 우리의 적국인 프랑스의 언어를 영국의 왕실에서 쓰고 있네? 이게 뭐 이상하네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는데 청와대에서 일본말을 쓰고 있어. 국민들은 한국말 쓰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영국의 왕실에서 불어 폐지합니다. 왕실에서도 왕들도 불어 쓰지 마 이제. 우리나라 말 써. 근데 우리나라 말을 가서 보니까 고대 독일어는 다 없어지고 서민들이 쓰는 영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어하고 고대 영어 짬뽕이 된 이런 언어로 변질이 되어 있는 거죠. 바뀌어진 언어. 이걸 중세 언어라 그러는데 이 중세 영어를 왕실에서 거꾸로 채택을 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어가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100년 전쟁이 없었으면 영국 왕실에서는 지금도 불어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국에 보면 영국은 왕실에서 왕자, 공주, 그 다음에 왕비라든가 황태자비 이런 사람들이 되려 그러면 반드시 지금도 불어를 해야 된다는 전통이 있어요. 불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어를 하려고 그러면 귀족이야죠. 귀족 아니면 불어를 배울 일도 없고 쓸 일도 없거든요. 귀족들만 쓰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출신들이 다 불어는 필수로 배웠으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필수로 배웠던 것처럼 영국에서는 명문 학교는 반드시 배워야 될 언어가 뭐예요? 프랑스어, 라틴어, 히라버
이게 필수였어요, 필수. 그런데 이걸 깨뜨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 걸까요? 영국의 최초로 황실의 이론이면서 불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죽은 다이애나비. 지금 찰스 황태자의 원래 부인이었던 다이애나비라고 있었거든요. 프린세스 다이애나. 이 사람은 이제 사립학교 출신이 아니야. 그래갖고 불어를 쓸 줄 모른대. 영어밖에 못해. 이 사람 최초로 영국의 황실의 이론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게 깨졌어요. 지금도 영국은 귀족들은 다 불어를 합니다. 불어가 그 사람들 상류 사회에서 쓰는 어떤 그 언어의 어떤 뭐랄까 그 표시예요, 표시. 불어를 하면 귀족, 불어를 하지 못하면 그냥 평민, 이런 게 머릿속에 아직도 있어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불어를 빼버려가지고 중세 영어가 살아남은 거예요. 영어가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지금 영국이 이 100년 전쟁을 통해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영국이 100년 전쟁을 통해서 뭘 잃어버린 줄 아세요? 크게 잃어버린 게 뭐를 잃어버렸냐면, 자, 원래 노르망디의 듀크였던 윌리엄의 영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King of England and Duke of 노르망디였어요. 그 땅이 요 잉글랜드 땅하고 이 노르망디 어마어마한 땅하고가 다 영국 땅이었어요. 그런데 100년 전쟁을 통해서 져버렸어요, 영국이. 그래서 이 노르망디 땅을 뺏겨버립니다. 프랑스가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쫄아들었죠, 이렇게. 땅을 잃어버렸어요. 대신에 뭐를 얹었어요? 건졌어요? 영어를 건졌죠. 이 100년 전쟁의 마지막 전쟁을 프랑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식이 되죠. 이때 마지막 승리를 안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잔다르크.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 여자가 전쟁 승리를 해서 프랑스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보면 잔다르크는 그냥 어마어마한 영웅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신사임당 플러스 어떤 거,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여자들 다 편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유명한 자기네 나라의 영웅으로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100년간 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왕실에서는 불어의 색깔, 프랑스의 문화의 색깔을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언어부터 프랑스말 쓰지 마. 다시 우리나라 언어로 써. 해서 변질된 영어, 그게 바로 중세 영어다. 이런 특징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 하는 거, 이 내용이 다 시험에 나왔어요. 좀 이따 우리 확인해 보겠지만, 시험에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재미로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미도 있지만 시험에 나온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이지 140페이지, 중세 영어의 특징. 자, 고대 영어의 어휘는 대부분 없어지고 불어나 라틴어가 많이 유입이 되었다. 굴절 어미가 사라지고 굴절의 수평화, 즉 인플렉션이 사라졌다 이 말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더블라서, 더블램, 더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테이블로 통일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 언어에서 분석 언어로 바뀌었다. 전치사나 접속사의 기능이 발달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매우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이 알아셔야 되고요. 외워두세요. 이 내용들 전부 다 임용고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음에 이제 현대 영어로 넘어갑니다. 현대 영어. 자, 현대 영어는 기점을 15세기 말, 16세기 초부터 해서 현재까지를 현대 영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 현대 영어는 어떻게 해서 현대 영어가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15세기, 16세기에 어떤 영어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게 Great Vowel Shift예요.
이게 아마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게 임용고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 5개입니다. 이건. 영어사에서 History of English에서 시험에 나왔다 하면 Great Vowel Shift에서 나올 확률이 50% 이상.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Great Vowel Shift가 이제 뭐냐? 모음이 발음이 바뀐 거예요. 정말 웃기는 게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영어가 배우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Great Vowel Shif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철자와 발음이 discrepancy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한국말 볼까요? 한국에 이건 다 모음에 관한 겁니다. 모음. 자, 모음이죠. 뭐 vowel이요, vowel. 자, 한국어에 이렇게 된 우리가 철자를 아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 우라 그러고 어라 그러잖아요. 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단어에 들어가 봅시다. 예를 들자면 강, 감, 또 뭐가 있을까요? 갑, 각, 갈. 여기 다 모음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모음이 발음이 이렇게 생긴 철자가 발음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한국어는 철자하고 발음이 1:1 매칭이 딱 이루어집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영어는 있잖아요. 바뀌어요. 영어 예를 들어볼게요. 영어에 자, 영어에 여기 철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양이.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A라고 읽잖아요. 그러면 A라고 읽으면 발음이 A 그러면 발음이 A라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발음이 철자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걸 A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니까 A죠. 자, 영어 한번 볼까요? A로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때 A는 name, A죠. 자, 그런데 요건 발음 어떻게 하죠? 이건 R로 합니다. apple 혹은 애플. 영국에 가면 apple, 미국에 가면 애플 그래요. 이건 A라고 그래요. 철자가 단어에 따라서 발음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오르드, 톨 그러죠? 탈 그러지 않습니다. 혹은 테일 그러지 않습니다. 톨 그래요, 톨. 자, 이때 이건 뭐라고 발음을 해요? 슈아 어버브 그러죠. 즉, 영어는 철자하고 단어 속에 들어갔을 때 발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걸 Great Vowel Shif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가장 힘든 게 그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A라고 배웠는데 이게 항상 A가 아닌 거야. A로 났다가 R로 났다가 O로 났다가 어로 났다가 뭐 지 맘이야. 그러면 단어를 우리가 외울 때 단어마다 모음의 발음을 외워야 돼요. 그러나 한국어나 불어나 독일어나 라틴어나 스페인어나 그 이외의 어떤 외국어도 모음이 단어마다 발음 바뀌는 나라는 언어는 없습니다. 영어만 그래요, 영어만. 이거 환장할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 일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발음 A다 그러면 name, apple, tail, 뭐 above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은 이걸 R로 한다 그러면 남해, 앞을, 탈, 아바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리스닝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스피킹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단어마다 발음이 달라서 그래요. 단어마다 발음이 달라서.
그래서 미국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는 발음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발음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같이 여러분은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CD-ROM으로도 듣기도 하고 원어민 나한테 듣기도 하고 텔레비전 들어서 들어서 좀 나았는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책 사면 CD-ROM이 없었잖아요. 우리 때는 테이프도 없었어요. 그냥 교과서만 달랑 주는. 그럼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발음을 누구한테 배워요? 학교 선생님한테. 근데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 영어 발음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일본 사람한테. 일제 때. 일본식 발음. 일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배웠겠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 배워본 적이 없어요. 책을 보고. 그럼 환장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나 인도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어때요? 처음부터 영어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네이티브한테 배웠잖아요. 자기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음이 제대로 돼서 잘. 그 영국에 가서 제가 유학할 때 제일 열받은 게 뭐였냐면요. 공부는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말하면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열받죠.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 홍콩에서 온 친구,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영놈들하고 대화 잘해. 근데 영국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하면 영국이 못 알아먹어. 미치고 환장할 일이야. 나도 쏘리 파든 하지만 그 사람도 자꾸 나한테 쏘리 파든이야. 내 말귀를 잘 못 알아, 이 발음을 잘 못 알아먹는 거야. 미치고 환장할. 이게 바로 여기서 일어난 어떤 그 원인. 이게 가장 큽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액센트, 그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영어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언어도 바울이 단어에 따라서 발음이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한국을 보세요. 한국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 항상 아야. 이건 어디로 가나 아야. 근데 영어는 어때요? 바뀌잖아. 자꾸 바뀌잖아. 이도 그렇죠. 이것도 바뀝니다. 자, 요건 뭘로 발음을 해요? Here. 이 발음 하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Hi. I 발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환장할 일이죠. 이것도 철자가, 모음의 철자가 단어에 따라서 발음이 휘까닥 바뀌냐 이거지.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프아웃 시프트라고 그래요. 모음이 크게 바뀌었다. 그레이시란 말은 크게 바뀌었다. 그러면 크게. 생각해보세요. A가 아가 되고 O가 되고 얼마나 바뀌는 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의 발음을 단어마다 배우셔야 돼요. 단어마다. 그 단어가 2만 개 있으면 2만 개 발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배워버려요? 쉽게 콩글리시로 다 배워버리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귀에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음이 변이가 되는데 불규칙하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규칙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규칙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페이지 141페이지에 그래프아웃 시프트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R는 A로 바뀌고 N은 E로 바뀌고 E는 I로 바뀌더라 라고 하는 규칙을 찾아냈어요. 예를 들어서 자 A로 바뀌죠. 원래는 뭐였어요? 이게 아였잖아요. 원래는 아였죠. 원래는 발음이 아였어요. 그 독일어가 뭐 아베 체대 에 F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발음이 아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A로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뀌어요? E로 바뀌더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원래 이게 뭐였어요? 발음이 패트였어요. 패트. 근데 이게 뭘로 바뀌어요? 피트로 바뀌잖아요. 피트. 여기 E로 바뀌니. 여기 뭘로 바뀌어요? E로 바뀌어요. 여러분 뭘로 바뀌어요? A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는 원래는 heal 했을 때 이 발음인데 어떤 단어에서는 high 해서 뭘로 바뀌어요? I로 바뀌어요, 발음이. E가 I로 바뀌더라. 이런 걸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자, O가 U로 바뀌는 거. O가 U로 바뀌는 현상. 뭐가 있을까요? 자, 원래는 발음이 폴이었겠죠, 폴. O 발음이었어, O 발음. 근데 이게 지금 와서는 뭘로 바뀌어? full 그러죠? 이렇게. full. 우 발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발음이 우였어요, 우. 예를 들자면, 이게 우였대요, 발음이. 이게 발음이 무스였대요, 무스. 근데 이게 발음이 뭘로 바뀌어요? 마우스로 바뀌죠, 마우스. 뭘로 바뀌어요? 아우로 바뀌는 거, 아우. 아우로. 여기 이제 아우로 바뀌는 거, 아우로. 이런 식으로 모음이 바뀌는 어떤 규칙을 찾아냈어요. 근데 모든 발음이 무조건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힐을 보세요. 힐은 안 바뀌잖아. 여기는 하이로 바뀌어요. 차이가 뭐냐? 안 바뀌는 것은 여기 단모음. 바뀌는 것은 이게 장모음. 여기에 장모음이에요. 장모음일 때는 I로 바뀌어요. 단모음일 때는 그대로 E로 있어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의 모음이 변화하는 규칙을 찾아낸 게 여러분 책에 있는 모음도표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가운데 박스 있죠. 그 다음 밑에 example 있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E가 I로 가는 거는 원래는 read였는데 write. 애가 이로 원래는 fat였는데 fit. 그 다음에 원래는 나메였는데 name. 원래는 root였는데 root. 원래는 moose였는데 mouse. 이렇게 바뀌는 거 example 같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레이트 바울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또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제 여기에서도 격어미나 굴절은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이제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몇 개만 남아 있고요. 조동사나 전치사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억양이 발달합니다. 억양, 인토네이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우리의 참 머리 아픈 거죠. 인토네이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여러분 뭐 독일어나 프랑스 보면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불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배운 사람들은 리스닝이 금방 늘어요. 저런 변화가 없으니까 쉬워요. 근데 영어는 단어마다 스트레스가 다르고 억양이 다르고 해서 우리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명은 독일로 유학을 가고 한 명은 이제 프랑스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으로 가고 세 사람이 이제 만났어요. 유럽에서. 제가 프랑스로 놀러 가기도 하고 걔네들이 영국으로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야, 너는 저기 듣는 건 어때? 그랬더니 제가 프랑스로 한번 놀러 갔어요. 프랑스에서 이제 친구 집 갔더니 텔레비를 크게 틀어놨더라고요. 불어로 막 나오겠죠. 근데 걔네들이 들으면서 일하면서도 들으면 다 알아먹고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나는 영어를 저렇게 못 알아듣는데 쟤네들은 불어를 저렇게 잘 알아듣지? 물어봤어요. 걔는 한국에 있었을 때 불어의 불자도 모르네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던 친구이기 때문에 불어의 불자도 모르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니 프랑스로. 근데 랭귀지 1년 하고 가서 산 지가 한 4년, 3년 조금 넘었나? 텔레비전 키면 불어가 귀에 8, 90%가 들어온대요. 독일 간 친구는 마찬가지.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한국에서 영어를 중고 대학교 10년 했죠. 대학원까지 2년, 12년. 그리고 얼마나 우리 또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해서 학원 다니면서. 그런데 텔레비전 키면 귀에 80%, 90% 영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코미디 드라마 보면 거의 안 들려요. 뉴스 정도나 봐야지 좀 들리죠. 그 앵커의 깨끗한 발음. 근데 걔네들은 드라마, 코미디까지 다 알아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영어는 척의 단어마다 다르잖아요. 문장마다 다르잖아요. 아까 또 발음도, 모음도 단어마다 다 다르. 이게 안 들어오는 게. 우리 문자로, 책으로 공부했잖아요. 책으로. 책의 발음과 실제로 발음이 완전히 또 상이에요. 그래서 어렵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소위 말 회화 중심의 영어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책으로 하는 것을 좀 줄이고 딱 교실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오히려 텔레비를 틀어주고 영국 드라마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드라마 듣고 그 드라마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책 갖고는 문법 특히 하죠. 아직도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 이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 어디에 나오니까? 수능에 나오니까 수능에. 한국 영어는 절대로 공부 발달 안 합니다. 왜? 수능 때문에. 수능이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려고 시도를 했어요. 많이. 근데 못 바꿨어요. 왜?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 개혁을 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기득권층의 기득권 때문에 나라 망합니다. 조선이 왜 망했어요? 사대부의 기득권 지키느라고. 개혁을 안 하잖아. 외세의 문물을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외세의 문물을 좀 아는 사람들, 영어를 안다든가 실학을 통해서 안 사람들의 실권을 잡을 거 아니에요. 왜? 놓치기 싫으니까. 그냥 공자왈, 맹자왈만 하고 있는 거죠. 나라 망해버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항을 하잖아요. 개혁 안 하려고. 그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성공을 했어요. 조선보다 빨리. 그 조선을 이제 식민지 삼았죠. 근데 일본이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한 200년간 부흥 발전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가 됐어요. 이제 어때요, 이제 일본이? 그 사람들이 기득권화되고 나니까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일본은 외국 유학도 안 간대요. 한국도 약간 그런 조짐이 보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 유학 안 간대요. 왜? 우리가 최고인데. 굳이 뭐 유학 가서. 유학 갔다 와봤자 별 볼 일 없더라. 뭐 갔다 와서 뭐 학원 강사나 어디 유학 갔다 뭐 하고 있냐. 하버드에 나와도 한국에 저기 대치동 가가지고 뭐 SAT 강사나 하지 뭐, 아무도 못 하고. 이게 이제 점점점 이게 심해지기 시작하면 고립화가 됩니다. 우리 게 최고. 넘어가가지고 이제 옛날은 명나라가 최고, 조선이 최고, 명나라 거 배웠으니까 중국만 최고로 생각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망한 거잖아요.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 영어가 가장 개혁이 안 되고 있어요. 문법 독해로 배운 중고등학교 수많은 선생님들, 대학 교수들이 그 기득권을 넣지 않게 해도 수능을 절대로 안 바꿉니다. 문법 독해 중심의 수능에서 스피킹, 라이팅 중심의 수능으로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럼 자기 밥줄 날아가는데 왜 바꾸고 계세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경쟁력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못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국제적으로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반면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애들은 영어 잘해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물론 영어만 잘한다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아프리카는 영어 잘하는데 왜 못 사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 기득권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돈을 들이는데 왜 우리는 미국 사람 만나면 말 한마디 못 할까? 우리 딸이, 저는 이제 우리 큰 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왔어요. 영어를 이제 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하죠.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조금 다니다 갔기 때문에 그 한국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기 미국에 이제 오래 살다가 방학 동안에 한국 들어오면 미국 친구를 데리고 들어와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제 막 한 달씩 뭐 보름씩 있다 갔는데, 그러면 이제 걔 친구들이 오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 친구 이제 백인 데리고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그러보면 한국 사람 자기 친구들이 딱 하는 게 그렇대요. Good morning, how are you? My name is 블라블라 하고 거기서 끝.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컨버세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하면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럼 결국 가고 자기하고 그 미국 친구하고 막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옆에 이제 꼬다는 버릇자로 되는 거고. 근데 그 친구들이 반에서 1, 2등 하고 영어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영어 1등급 나온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요. 문법 독해가 필요 없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중요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어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그게 1순위고 2순위가 뭐예요? 문법 독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배우는 사람은 의사소통만 하면 돼요. 그 어려운 원서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그 중에서도 진짜 석박사에서 외국에서 할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대다수 사람한테 왜 문법 독해를 강요하냐고. 필요도 없는데. 답답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수능 때문에 안 바뀌니까 여러분도 알지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내 의견에 동의를 해서 맞아 김영무 선생님 맞아 회화 중심으로 해야 돼 해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발령 받아서 딱 가게 되면 뭐 중심으로 싹 바뀌어요? 문법 독해로 바뀌어요. 왜? 수능이 그렇게 나오니까. 수능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영어 비전이 없어요. 근데 안 바꿔요 절대로. 왜요? 기득권. 여러분도 선생님이 되고 나면 바로 기득권화 돼버립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내 밥줄 잘리는데. 지난번에 이게 시도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시도를 한번 했어요. 바꾸려고. 어떻게 바꾸려고?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을 뜯어 고치자. 어떻게 고치자? 스피킹 중심으로. 그런 스피킹 중심으로 고치려고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나온 사람도 영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런 정책을 폈어요. 영어 선생님을 이원화하자. 첫째, 문법 독해 가르치는 한국 선생님. 둘째, 스피킹 가르치는 선생님. 그 스피킹 가르치는 사람을 두 가지로 만들었죠. 첫째, 백인, 꼭 백인이라기보다 하여튼 미국인들, 뭐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완전 미국 사람. 두 번째는 교포 중심.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 백인들을 영어 선생님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 교포를 영어 선생님으로 쓰는 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현장 선생님들이. 왜? 자기 밥줄 떨어질까 봐. 자기 밥줄 떨어질까 봐. 반대했어요. 그래서 백인만 선생님으로 다 쓰자니 선생님 충원할 수,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거기에 다 백인을 어떻게 넣어요? 그 돈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백인이나 흑인이 미국 사람을 데리고 오면 월급뿐만 아니라 뭐를 줘야 돼요? 집값을 줘야 돼요. 집값. 월세를 보조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기 값을 줘야 돼요. 그게 계약 조건이에요. 그런데 교포나 혹은 한국 사람이지만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미국에 나와서 거의 네이티브처럼 하는 사람들을 쓰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집세 안 주고 비행기값 안 주고 그냥 월급만 주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도 반대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문법 독해 가르치는 한국 선생님들의 자리를 결국은 뺏어갈 거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반대해버렸어요.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명박 때 한참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외국에서 백인들, 흑인들, 그 다음 교포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국에 들어와서 원어민 선생님 활동을 했어요. 그게 지금은 싹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 사람 다 없애버렸어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지금 완전히 중고등학교 문부터 돌아가 버렸잖아요, 다시 내 때로 돌아갔어요. 1980년, 1960년, 70년대 돌아가 버렸어요, 영어 교육이. 좀 이렇게 스피킹 중심으로 가려 하다가. 그러니까 7차 교육 과정을 하면서 이 스피킹 중심으로 교과를 다 바꿨거든요. 그러다 싹 지금 다시 문법 독해로 가버렸어요. 이게 잘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가 하여튼 간에 여러 문제가 생겨서 현대 영어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발음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 현대 영어의 특징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현대 영어가 국제 언어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겠어요? 대영 제국 형성. 그래서 대영 제국을 만들면서 영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된 거죠.
당연히 그 나라 언어가 이제 국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식민지 건설.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면 꼭 거기서 뭘 써? 영어로 쓰게 만들잖아요. 그 인도가 다 영어 쓰죠, 인도. 인도 인구가 15억이야. 15억 인구가 영어로 써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영어 씁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모국어가 걔네들은 영어, 퍼스트 랭귀지가 영어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3분의 2가 다 영어 씁니다. 그 다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영어 씁니다. 필리핀 영어 씁니다. 호주, 뉴질랜드 영어 씁니다. 미국, 캐나다 영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어가 당연히 돼버렸죠. 그다음 두 번째, 언어라고 하는 게 많이 쓴다 그래서 꼭 국제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국제어가 되려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문화적 메리트가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 영어 자체가 문화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화적으로 언어가 매력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문학의 발달, 영문학이 발달해야 되죠. 문학이 발달해야 돼요. 그 다음 음악도 다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팝송, 비틀즈 이런 사람들, 퀸 이런 사람들 다 이때는 아니지. 그 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근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15세기, 16세기에 생겼어요. 누구예요? 셰익스피어가 영어를 완전하게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멋있는 언어로 만들어줬죠. 그러면서 또 이런 영어가 잘 퍼지도록 만들어준 게 영어의 웹스터 같은 사전이 발달하고 사전.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이 돼야지 영어로 만든 책을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도 대영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가 대영적을 건설한 초석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의 현대 영어를 만들어준 큰 초석이 되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영어에 김용고사의 시험에 나왔다라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142페이지에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차이점 이런 것도 가끔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발음이나 철자 같은 거 참조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세 같은 경우는 미국 영어는 address, 근데 영국은 address 그런다는 거죠. garage, garage, 그 스트레스 위치가 다르죠. 그다음에 철자도 미국 영어 뭐 컬러, 영국 영어도 컬러인데 스펠링 이거 다 불어입니다. 불어에서 온 경우들이 그래. 영국 영어에는 불어의 스펠링이고요. 미국 영어에는 이제 미국식 스펠링으로 바뀐 거죠. 어휘면도 완전히 다르겠어요. 미국 영어는 바지를 팬츠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트라우저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석유를 미국에서는 가스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페트롤이라고. 그 다음 과자도 미국에서는 캔디, 영국에서는 스위트라고 뭐 이런 것 등등 있더라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영어 히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이지 143페이지에 language family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뭔 소리냐면 이 소리죠. 19세기에 이제 언어학자들이 유럽의 언어들이 사실을 보면 한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구조사를 해서 이 뿌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의 뿌리는 뭘까? 불어의 뿌리는 뭘까? 독일어의 뿌리는 뭘까? 라틴어의 뿌리는 뭘까? 그리고 이들 언어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걸 연구를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언어 비교를 하는 방법이에요. 즉, 거기 박스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산스크리어트는 피타르, 고대 페르시아는 피타르, 그리스어는 파테르, 라틴어는 파테르, 고트어는 파다르. 고트어만 F잖아요. 그것도 T가 아니고 D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PT로 돼 있죠. PTR. 그렇죠? 그래서 왜 고트어만 그럴까? 이상하다. 하고 또 조사를 해봤어요. 밑에 박스. 고대 아이슬란드, 고대 영어, 고대 프리지아어, 고대 독일어. 다 조사를 했더니 신기한 걸 발견한 거죠. 자, P하고 T로 끝나는 어군이 있고요. F하고 D로 끝나는 어군이 있더라는 거지. 그 찾아봤어요, 이렇게 어군들을. 그래서 이쪽을 쭉 찾았더니 이걸 라틴어 계열이래, 라틴어 계열. 여기를 찾아봤더니 게르만어 계열이에요. 다 게르만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하고 게르만어 사이에 규칙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대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적인 어떤 차이점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발음들을 쭉 찾아봤더니 규칙이 존재하는 규칙이. 이걸 그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림스로라고. 제이콥 그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규칙을 찾았다는 거예요. 144페이지에 가운데 박스 보니까, 자, 이 라틴어 계열은 그가 독일어 계열로 오면은 프트크로 바뀌고, 라틴어 계열의 프트크는 독일의 계열로 오게 되면 푸스흐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P하고 F가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트는 스로 발음이 되고 크는 흐로 발음이 이렇게. 그래서 아까 피탈 했을 때 P가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지. 그렇죠? 이거 다 찾아냈어요, 규칙을. 예를 들어서 트가 스로 가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dress. 3이라는 거 3. dress가 영어로 오게 되면 3가 되죠. 3. 발음이 이렇게 3를 같은. 그 다음에 라틴어의 카디아 하면 어떻게 되죠? 영어로 하면 heart, 심장. H로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카디악 라틴어를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죠. 그래서 카디알러지 그럼 심장학이잖아요. 그건 라틴어를 갖다 그대로 쓰기 시작한 거죠. 우리 한자도 맞죠. 심, 근데 우리나라는 마음이잖아, 마음. 근데 우리 심도 쓰잖아요, 그대로. 그죠? 심장 그대로 심자로 쓴다고. 마음 한글로도 쓰고.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다 찾아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안 맞는 게 있더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자, 피타르가 파더가 됐잖아요. 자, P가 F로 온 곳에 맞았어요. 근데 문제는 트죠. 트가 스로 와야 되는데 스로 오지 않고 드로 왔어, 드로. 이거 왜 그렇지? 이거 왜 그렇지? 라고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규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규칙이냐면, 프트크가 원래는 흐로 가야 되는데, 요놈들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오게 되면 이것들이 유성음화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로 발음이 바뀌더라. 유성음화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the가 the, 영어로 하면 the겠죠. 이 발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fathe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영어의 발음이 어떻게 되죠? father가 아니고 father 이렇게 발음입니다. 더 발음으로 바뀌면 더 발음. 유성어마 현상. 요거를 찾아낸 규칙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기 페이지 144페이지 가운데 베르네의 법칙, 칼 베르네의 법칙이다. 칼 베르네의 법칙은 프트크가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 오게 되면 유성어마 현상이 생겨서 브드그로 발음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칼 베르네의 법칙이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두 가지 제이콥 그림의 법칙과 이걸 제이콥 그림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칼 베르네의 법칙이다. 두 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둘 다 임용고사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어사에서 배워야 될 게 페이지 145페이지. 의미상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임용고사에 시험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무슨 소리냐면, 시간이 지나면 단어가 발음도 바뀔 뿐만 아니라 의미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발음에 관한 것을 배웠잖아요. 이제는 의미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아하, 시간이 지나면 발음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의미도 바뀌는구나. 그렇죠. 의미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조선시대에 썼던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 안 됩니다. 단어들이 다 바뀌어요. 발음도 바뀌고 의미도 바뀌어가지고 못 알아먹습니다. 그 드라마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이 백제로 가서 뭐 고구려에 가서 뭐 조선으로 가서 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유럽도 마찬가지. 영화에서 그렇지 가면 하나를 못 알아먹습니다. 아마 영국 사람들도 셰익스피어 시대로 가도 아마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거요. 되게 어렵습니다. 500년 전이잖아요, 벌써. 의사소통가 어려워요. 500년 지나면 500년이 뭡니까? 한 200년만 지나도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면 우리나라 1910년대, 20년대 그 촬영한 것들 보면은 그 발음도 되게 이상하고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좀 이상해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의미상의 변화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broadening. 다른 말로는 뭐 generalization 혹은 extension 이런 말로도 써요. 의미의 확대라는 뜻, 의미의 확대. 어떤 단어의 의미가 확대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doggy. 이게 옛날에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은 특정한 개였대요. 특정한 개 이름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지금 불독이라든가 혹은 스피치라든가 특정한 종의 이름이어서 특정한 종의 이름. 그게 개란 뜻이 아니고 종의 이름. 근데 그게 지금은 뭐예요? 일반적인 모든 개를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dog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정한 개에서 일반적인 개로 의미가 확대됐죠. 확대됐잖아요. 그 다음에 holiday. 자, holiday는 원래는 무슨 뜻이었어요? 종교에서 특정한 기념일. 종교적인 겁니다. 종교에서 쓰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쓰질 않죠. 지금 뭐예요? 모든 공휴일. 확대됐잖아, 확대.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 현상, 내로잉. 또 다른 말로 reduction, specialization. 이건 의미의 축소. 축소 현상. 예를 들자면 미트. 미트가 원래는 음식이란 뜻이어서 음식. 지금은 고기라는 뜻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축소되어 있잖아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가
좋아지는 경우. 영어로 amelioration. 아니, 뭐라 그러지? amelioration. 의미가 좋아지는 경우. 단어의 의미가 좋아진 거죠. 예를 들자면, night. night가 원래는 뜻이 뭐였냐? high라는 뜻이죠, high. 지금은 기사해서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좋아졌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반대된 거죠. 나빠지는 경우. 이걸 우리가 퍼저레이션이라고. 나빠지는 경우.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나빠지는 게 뭐가 있어요? silly. silly가 원래는 뜻이 행복한 그런 뜻이었대요. 지금은 바보 같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현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146페이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과연 임용고사 시험에 나왔느냐? 나왔어요. 근데 영어사는 최근에 한 10년에는 거의 안 나왔어요. 예전에는 좀 나왔다. 이게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그래서 영어사를 잘 안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안 나온? 근데 여러분, nobody knows. 언제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공부해놔야 돼요. 146페이지에 1번. 95년도에 나왔대요. 지금으로부터 건 한 20년도 넘었죠? 다음 글의 기억과 내용에 알맞은 것을 적으세요. The United Kingdom is the official name of the nation. 아까 공부했죠, 우리. United Kingdom이 official한 name입니다. It refers to 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배웠죠? Great Britain is the name of the island which is made up of England, Scotland, Wales. So Great Britain은 England, Scotland, Wales 세 개. United Kingdom은 England,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네 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뭐 있어? 나머지는 잘 굳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about 2000 years ago, 약 2000년 전에 the British Isles, 영국의 섬들은, 영국의 섬이 여러 개 있어요. were inhabited by the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점유돼서 살고 있었다. 기억번이 뭐죠? 켈트족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산 것은 켈트족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during the next 1000 years, 그 다음 1000년 동안에는 everybody with a boat decided to invade Britain. 그 영국을, 브리튼을 침략하려고 했었다. 자, 제일 처음에는 누가 왔어요? The Romans came from Italy. 그 다음은 Saxons from Germany. 그 다음 The Vikings from Denmark and Norway. 그래서 답은 1번 켈트와 브리튼이 되겠습니다. 2번 밑줄친 곳에 들어갈 단어. 1번 language는 is one that indicates the relation of words in a sentence largely by means of inflection. 인플렉션으로 단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를 뭐라 그래요? synthetic, 종합언어. 반면에 the language that makes extensive use of preposition, auxiliary verbs, and depends on the word order to show other relationships are known as analytic language. 그죠? 했죠. 어순에 의해서 고정돼서 하는 언어를 analytic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Old English는 무슨 언어다? synthetic이고 Modern English는 analytic language다. 1번과 2번은 synthetic, analytic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의 1번과 147페이지의 2번은 같은 금방 배웠던 요 이야기니까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2번만. 그 최근에 나온 거죠. 2006년도에 나오고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2006년도에서 그 박스 지문에서는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박스에서는 이 네 가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 퍼조레이션을 여기서는 디그레데이션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디그레데이션. 그 다음에 넓어지는 것은 익스텐션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줄어드는 것은 네로잉 혹은 리덕션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영어로 주고 있더라고.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게 elevation. 어떤 간에 요 네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설명하고 나서 용어는 이제 이 빨간 것으로 설명. 그리고 나서 밑에 박스 세 개를 주고 이 세 개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1, 2, 3에 써라 그랬어요. 자, 1번. 단어가 빌런이죠, 빌런. 자, 빌런 있죠. 빌런이 미들 잉글리시 때는 험블 서프란 뜻이었대요. 근데 애들이 서프가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답을 못 적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서프가 무슨 뜻이에요? 농부란 뜻입니다. 농부. 그냥 평범한 농부 그런 말이에요. 이게 빌런이 중세 때는 그냥 평범한 농부 그런 뜻이었대요. 그런데 current English, 현대 영어에서는 무슨 뜻이에요? scoundrel. 또 scoundrel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적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scoundrel은 악당이라는 뜻이에요. 빌런 악당이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넓어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의미가 나빠졌잖아요. degradation. 답이 1번은 degradation. 두 번째, ledger. ledger는 뭐냐면 미들 잉글리시 때는 책이라는 뜻, 책, 일반적인 책. 근데 current English는 ledger가 무슨 뜻이에요? account는 뭐죠? 회계장부. ledger가 회계장부죠. 그러면 책에서 회계장부로 의미가 바뀌었어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축소. 일반적인 책에서 특정한 책으로 바뀌었잖아요. reduction. manufacture는 자, 라틴어, 즉 옛날에는 make by hand, 손으로 만들다의 뜻이었어요. 메뉴가 손이란 뜻입니다. 메뉴가. facture는 make란 뜻이에요. 손으로 만들다 그런 말. manufacture라는 제조하다라는 뜻이 원래는 손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라틴어니까 뭐 고대나 중세 때 뜻이 있겠죠. current English. 현재는 무슨 말이에요? manufacture는 손으로 만들든지 by hand or by machinery, 기계로 만들든지 다 쓰는 거예요. 뜻이 어때요? 넓어졌죠. 넓어졌어요. extension. 그 답이 1번은 degradation, 2번은 reduction, 3번은 extension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3, 4월 김영문 영어학개론 1주차 영어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빨리 해서 제가 2시간 안으로 마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 마쳤으니까 자, 1주차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2주차는 Introduction to Language by Fromkin. 영어사 연습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부 자료로서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이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